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요. 정치권의 시계는 오래전부터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혹시나 특권 때문은 아닐까요? 국회의원은 연봉만 1억 5천만 원이 넘고 게다가 7명의 보좌관에게 5억 원이 넘는 연봉이 지급되고 또 연간 특별활동비가 500여만 원에 간식비가 600만 원 등등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연간 7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 이용 특권 등 모두 20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립니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죠.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해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특권 지키기에는 가족처럼 합심했습니다. 영국에는 독립기구인 의회 윤리청이 있어서 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의 두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접근?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영주에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문화예술과 신관주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넘쳐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자, 그게 요즘 정치권인데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좀 볼까요? 대장동 관련 첫 선고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즉각 구속이 됐고 남욱 변호사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본부장 무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자, 이 재판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라고 여겨지는 내지는 공범으로 그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를 받으면은 저도 본업이 변호사니까 예. 가슴이 철렁합니다. 철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예. 판사님들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예. 늘 뭐 어떤 것들을 봐도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증거를 더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보다는. 예. 근데 판사가 그나마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른 판사입니다. 다른 판사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다른 판사가 이미 판단해 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 2심에서 뒤집기는 정말 힘들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관련 사건이면은 그게 1심, 2심의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관련 사건의 다른 판사가 굉장히 긴 기간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인 이상 판사가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뭐 인지상정이죠. 그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용 부원장 그 판결 나온 거 보면 뇌물로 일부 인정하고 그래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그럼 무죄인가 해서 봤더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판결일 거다. 그리고 뭐 유동규가 무죄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 때문이고 그거는 뭐 검사가 항소심에서 기소하는 내용이나 각도를 조금 바꾸면 유동규도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김용 징역 5년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큰 빨간불이 켜진 거다. 이렇게. 네.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이면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참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구나. 그 대구 엑스코에서 토크 콘서트 있었잖아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 예. 그렇죠. 자, 이때 뭐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았나요? 엄청났죠. 사실 열기가. 엄청났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다들 몇 명 오겠나. 이재명 대표가 온라인으로 모집한 사람들의 이준석 대표죠.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온라인으로 모집한 사람들이 실체가 과연 있냐. 뭐 이분들이 과연 적극적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600분 정도가 오셨는데 또 이분들이 동원돼서 오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끝나고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4시간이나요? 사진 찍는데요? 왜냐하면 한 1000여 분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니까 한 분 한 분씩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진 찍는데 4시간 걸렸다는 건 한동훈 장관 의식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일부러 3시간이니까. 시간을 맞춘 거는 아닌데.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미 뭐 저희를 좋아해서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뭐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 굉장히 인기 좋으시고 또 실제로 뭐 좋은 자질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쟁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리고 뭐 이게 뭐 부러워요 사실은. 부러워요? 네, 부럽죠. 뭐 저도 부럽다. 인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기 좋으세요, 천하람 변호사도. 아직 뭐 그 정도 되려면 한참 멀었죠. 우리 지역에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 관객들 그 연령층은 어땠습니까? 뭐 대부분 젊은 층?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나이 훨씬 든 분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 주말에 갑자기 그런 모임한다고 하면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들 이제 또 일정이 있고 뭐 또 애 키우는 분들은 또 이제 애 키우느라고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약간 이제 애 키워 놓으신 장년층 이상의 지지층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진 찍자고 하는 그 인기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많았을 것 같고. 당연하죠. 그다음 순위가 뭐 허은하 의원입니까? 천하람 변호사입니까? 이것도 뭐 허은하 의원님이 또 듣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준석이 도덕이 없다. 그 부모가 문제다.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영어의 번역투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도덕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그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예의 범절이 좀 부족하다, 뭐 도덕심이 좀 부족하다도 아니고 도덕이 없다는 너무 극언이라서. 근데 제가 약간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직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건 he has no 뭐 no ethics인 것 같아요. ethics. 네. 그렇게.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준석이도 사실은 그 정도로 친하신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이게 부모가 잘못 키웠다까지 나오면서 이게 결정타였죠. 부모를. 그게 결정타였죠. 뭐 준석이가 도덕이 없어까지는 뭐 어떻게든 그렇다 쳐도 부모님 탓하는 거는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뭐 잘 사과하셨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분노하던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네, 그날이 사실 저희가 이제 엑스코 토크 콘서트를 한 날이었는데. 그날이었죠. 예. 네네. 그래서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을 얼마든지 욕하고 비판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왜냐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늘 욕을 먹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본인 부모님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당연히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고 좀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이뇨한 위원장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자, 결과 보니까 오늘 오후에 보니까 직접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 요구, 자기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이 요구,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처음에 보고 그냥 이제 기자분들이랑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얘기들 하시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뭐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저는 농담처럼 나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기사만 봤을 때. 공관위원장 이 얘기가? 네네. 농담? 그냥 뭐 이게 혁신위만으로 잘 안 되면 그냥 뭐 내가 공관위원장 할까?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신 얘기 아니겠나 하고 이제 기사를 꼼꼼하게 보니까 공식 브리핑에서 아예 각을 잡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한국 정치에서 나를 뭘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드문 풍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김기현 대표가 또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다. 그거 하려고 이러려고 혁신이 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조율도 안 돼 있고 그러면 혁신이만으로는 부족해서 욕심을 내는 걸로밖에 국민들께 비춰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저는 이뇨한 위원장께서 너무 성급하셨고 악수를 두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를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김기현 대표가. 현재 뭐 즉각 거절까지 했고. 그렇다면 거절할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요구했다는 거 혁신이 해산을 위한 이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던데요. 저는 차라리 그런 거면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였다면.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이제 영상을 다시 제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심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선출직 출마를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세게 던지셨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뭐 김기현 대표가 아닌 뭐 다른 쪽이랑은 어느 정도의 상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인요한 대 김기현 파워 싸움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게다가 오늘 인요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좋다, 그쪽으로 뭐 비대위 가야 된다라는 취지도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인요한, 김기현 극한 대립 중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서로 이제 윤심 나에게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죠. 이거 천하람 변호사는 좀 알 것 같아서요. 어디 있습니까, 윤심이? 김기현 대표보다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공관위원장 자리라는 거는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용산에서 뭔가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한 것도 아닐 거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김기현 대표가 당장 거절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도 이제는 내려놓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평상시에 용산과 나름대로 잘 소통이 됐었다 하더라도 오늘 공관위원장 셀프 추천은 예. 저는 그렇진 않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인요한 위원장은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네, 아마 혁신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종료하지 않겠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직도 유지하면서 울산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직 사퇴하고 울산 출마, 아니면 대표직 유지하고 수도권 출마, 혹은 불출마. 뭐 어떤 시나리오가 유력할까요? 김기현 대표가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예. 대표직 지키기도 어렵고 울산 출마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울산은 출마하지 않을까요? 대표직은 내려놔도. 그게 대표식이나 지내신 분이 직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선으로는 그렇지만. 네. 상식대로 안 가는 게 요즘 정치권이라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거고,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뭐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 카드를 던지면서 대표직을 지키려고 할 텐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 등판이라고 하는 카드가 너무 세게 다가왔어요. 예. 네, 국민의힘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지층에도 이게 크게 다가왔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 그 큰 파고를 김기현 대표가 버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글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은 이해가 좀 드는데. 근데 최근에 다른 최고위원들의 기류가 조금씩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네, 보면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지도부가 혁신안을 더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 한테는 좀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중진 후퇴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 보면 제 생각에는 용산의 기류 자체도 일단은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자리를 좀 비우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해운대 버리고 이제 수도권 출마하겠다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랑 가서 붙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종로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로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네요. 다들 이제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여기도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그래도. 종로가 쉬운 지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뭐 13명인가 14명인가 있고 한 100개 정도는 민주당 의석이거든요. 90개인가 그렇죠,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왜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데서 경선을 하려고 하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근데 또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최재형 의원이랑 미리 상의했는데 뭐 최재형 의원이 크게 뭐 반대 안 하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뭐 보면 최재형 의원이 바로 다음날 방송 나와가지고 이미 결정한 것 같길래 별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당연히 본인은 종로 지키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태경 의원 뭐 1호 또 수도권 출마 선언했고 뭐 당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뭐 종로가 됐든 어디 뭐 다른 중요한 지역이 됐든 뭐 큰 쓰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당내 사정 시끌시끌하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주 비난하고 나섰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 등등 해서 이것도 분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예상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신당을 띄우기에는 이게 에너지가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심지어는 이준석, 이낙연 연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요? 글쎄요. 저는 뭐 현재로서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메시지를 보면 확실히 날이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조용히 당하진 않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하고, 오늘도 보면은 뭐 아마 이제 그 김용 전 부원장 재판 나오는 날 승부수를 띄운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예, 뭐 대놓고 뭐 이재명 대표 그렇게 재판 많이 다니는데 당대표 할 수 있겠냐, 뭐 개딸들 선 넘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스스로 이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려고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본격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게 붙어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싶어 보이면은 뭐 신당 카드도 만지작은거리겠죠.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우디 리야드가 119, 부산이 29예요. 이거 정말 상상 너무 큰 격차가 나서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지금 이 투표 있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아주 각축전이다, 뭐 87대 80까지 따라붙었다 등등 해서 우리가 결선 가서 역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더 많이 했는데, 이거 많이 놀라셨죠? 이 당일. 저도 깜짝 놀랐죠. 사실은 기대치 관리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도 입장 바꿔서 제가 이제 정부에서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뭐 고위 공무원이라면은 저희 뭐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겁니다. 그 뭐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이렇게는 말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뭐 부풀리기도 해야 될 거고, 또 이게 될 거다 해야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게 되는 쪽으로 밀어주자 이렇게 또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풀리고 이 판세를 얘기하는 거는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근데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번에는 조금 그 정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치 관리에서 실패했고, 결국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까지 나오면서 사과를 해줬겠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 이게 글쎄요, 한 40표만 나왔었어도 뭐 사과를 했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9표는 확실히 충격적인 결과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면 강서구청장 그 완패한 게 더 충격적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강서구청장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둘 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슬프다면 슬픈 얘기가,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유치됐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부산 지지율이 막 갑자기 막 엄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국민의힘 이제 정치인들은 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지간한 국제행사는 다 유치를 해봤어서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제 생각에는 좀 과하게 그쪽에 국정 동력이나 드라이브를 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패한 게 5.1머니 탓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정권 탓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몰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우디 쪽으로. 이거 우리가 중국과 이거 관계 너무 틀어져서, 왜냐하면 이제 중동 아프리카 쪽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니까 이 원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큰 원인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고요. 글쎄요, 저는 뭐 중국이 뭐 본인들이 참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저는 뭐 전 정권 탓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1머니도 뭐 처음부터 5.1머니 있는 거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CBS 기자분도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국가를 만날 때, 대표단을 만날 때 공항을 운영하는 방법 같은 거를 노하우로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쪽이 좋다, 한국 찍겠다 이러고, 다음날 되면 이제 사우디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공항을 지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을 지어준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그것도 그렇죠. 맞는 말이기는 해서 예. 저는 유치 경쟁이 뭐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 책임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잦은 해외 순방, 뭐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올해는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댔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 맞죠. 지적을 네. 안 할 수가 없고 이 정부의 정보력이라든지 외교력 또 뭐 보고 체계 이런 문제점 등등해서 분명히 좀 짚을 것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국회 바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손준성 검사 이 고발 사주죠. 이정섭 검사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의혹이 뭐 마약 무마부터 해서 등등. 자, 이 탄핵안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자, 이 탄핵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민주당도 이게 분명히 헛발질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네. 헛발질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 추진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기각 맞고 있는데 이것도 다 헛발질이에요. 당연히 사실 보면.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이정섭 검사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정섭 검사가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 아직 의혹 단계고 예.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뭐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정섭 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차장 검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자는 거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세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워낙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존재감이 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탄핵 막겠다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고 하는 게 이동관 방탄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메시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관리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물론 뭐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탄핵하는 거 당연히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워낙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방탄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그 국민들께 비춰지니까 이게 서로 그냥 방송통신을 놓고 또 싸우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예. 그런 건 저는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정섭 검사 탄핵하겠다 이런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민주당의 헛발질이다 이 탄핵 소추안은 하지만 또 국민의힘도 좀 아쉬움이 남다 이렇게 진단을 저희가 뭐 해주셨는데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진보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전후로 해서 방송 장악 시도라든지 이건 뭐 진보 측 시각입니다. 뭐 그렇죠. KBS, MBC 이사진 교체 그 과정이라든지 KBS 사태 얼마 전에 진행자 완전 교체하고 등등 이거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또 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사들의 비리 또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 더는 볼 수 없다. 검찰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진보 측에서는. 예. 저는 그 얘기는 다 전적으로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전적으로 틀립니까? 예. 네. 우선 검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공수처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사와 관련한 어떤 문제점들, 범죄 혐의들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판단을 하려고 해도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 거기 가면 이정석 검사가 무슨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의혹만을 가지고 누구를 탄핵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지금 탄핵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도 그게 뭐 방송법의 위반이다, 뭐 KBS법, 뭐 방심위 이런 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보충적으로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최종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절차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아무데나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 탄핵시킨다. 아니 그러면은 검찰, 경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뭐 필요합니까? 공수처는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먼저 고발하고 사후에 탄핵 이렇게.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있었는데요. 46명 컷오프해라. 여기 이제 배현진, 나경원 1등, 2등을 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46명에 든 건 아니죠? 저도 모릅니다. 그거 몰라요? 본인에게 안 알려줬어요. 통보를 안 합니까?
네, 그게 본인에게도 통보 안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혹자들은 예. 특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컷오프 대상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끝까지 거의 안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그렇군요. 당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매 총선마다 물갈이를 하죠. 근데 예.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당무감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그 어떤 판단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찌 보면 그냥 당무감사위원회 6, 7명 모여가지고 그 당직자들이 각 당협에서 이제 조사해 온 거 보고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아, 본인들은 그렇겠네요. 네. 정말.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면 정량적으로 뭐 법안을 몇 건을 통과시켰고 뭐 하다못해 상임위 출결률은 어떻고 이런 기준들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냥 뭐 내부 기준은 있겠습니다만은 정성평가를 더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수수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 뉴스 좀 보셨나요? 아, 그럼요. 이게 네. 지금 뭐 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뇌물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하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함정 취재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네. 보니까 선물을 가져온 걸 알고 카톡으로 이제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나서 만난 거예요. 네. 이번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하면서 이번에는 받았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함정 취재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김영란법 위반 이쪽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황희정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함정 취재는 맞죠. 사실 함정 취재는 맞는데 예. 함정 취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 다 뭐 한편의 그 각자가 보는 시선에서는 맞는 얘기고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 아직 공식 답변이 안 나와서 뭐 일부 혹자들은 보니까 뭐 이거를 반환할 선물 항목으로 뭐 보관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그럼 진짜 그러면 뭐 그분이 뭐 외국에 살긴 하지만 뭐 외국에 살더라도 요새는 뭐 택배로라도 얼마든지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답변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뾰족한 답변 어떻게 굉장히 좀 힘들겠네요. 돌려줄 거였으면 또 빨리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40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에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예선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4강 이상 실력자들이 다음 달 2일 결선 대회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는데요. 영주시 문화예술과 신관주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관주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영주에서 이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인데, 자, 우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스포츠가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e스포츠는 이제 각종 게임을 소재로 진행하는 이제 대회나 경기를 통틀어서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e스포츠의 e는 전자를 뜻하는 일렉트로닉을 의미하는데요. 네. 최근 게임 대회였던 e스포츠가 최근에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고 향후 더 이제 그 산업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을 소재로 한 대회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영주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열게 된 배경하고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런 대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이나 이런 식으로 좀 e스포츠의 어떤 산업 자체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지역민들이나 학생분들이 조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 이런 대회들이 진행이 되는 거를 저희도 한번 유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대회 개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아,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온라인 예선전과 오프라인 결선 대회로 진행됩니다. 젊은 세대를 이제 겨냥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종목하고 3040 이제 세대들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두 개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22일까지 이제 선수 모집을 진행을 했었고 25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예선전을 진행을 해서 총 각 종목별 4팀의 이제 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결선 대회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저희 영주에 있는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종목별 준결승 이상의 경기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이나 친구들 분들끼리 함께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오프라인 결선 대회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회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줄여서. 네. 이거 하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두 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도 들어는 봤거든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좀 생소하고 스타크래프트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제가 이걸 좀 해봤으면 오늘 얘기가 좀 더 잘 됐을 텐데 둘 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저는 그 갤러그 아세요? 혹시 갤러그 세대거든요. 저보다는 주무관님 아세요? 저는 아직 그거는 잘 모르세요. 저 옛날 학창 시절에 갤러그 막 50판, 60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거 들어는 봤는데 안 해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지금 청취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 해보신 분들. 좀 소개를 좀 간략히 해주신다면요. 어떤 대회인지. 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5대5 팀전으로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 이제 두 팀이 5대5로 이제 붙게 돼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시설물이나 기지를 먼저 파괴하면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 e스포츠 산업이나 요 분야 대회에서 좀 대표적인
게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흔히들 이제 페이커라고 좀 유명한 선수분이 지금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계신데, 페이커도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신 선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역사가 있는 게임인데요. 테란, 뭐 프로토스, 저그 이렇게 종족이 다른 세 가지 종족 중에서 이제 한 종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팀전이든 개인전이든 정해진 맵에서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쯤 뭐 좀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게임이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 20대 초중반 세대나 뭐 40대, 50대 이런 세대까지 남자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관주 주무관님 이거 둘 다 하세요? 이 게임? 저는 솜씨 잘은 못하는데 그래도 해보시기는 조금씩은 친구들끼리 같이 어떤 게 더 재밌나요? 두 개 중에? 저는 그래도 좀 스타크래프트가 조금 더 재밌기는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자, 이 결선 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이때 뭐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대 행사들도 있다고요? 네. 이게 오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e스포츠 대회를 준비를 했지만은 그 게임을 좀 이렇게 즐기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부모님이나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는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보드 게임 존을 마련을 했고요. 또 이제 추억의 오락실 존과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배치를 해놨는데 이걸로 이제 모바일 게임 매치도 즉석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분들이 좀 많이 좋아할 법한 퍼스널 컬러, 그다음에 MBTI, 또 타로 이런 상담 부스도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토존이랑 그다음에 인생 네컷 이런 기계도 지금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스를 다 체험을 하면은 소정의 상품을 지원하는 그 스탬프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MBTI, 타로,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 요 부스는 저희가 그 대회가 이제 한 9시 반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스만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참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오실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할 게 많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12월 2일 토요일 원래는 9시부터 열린다고요, 대회가. 네네, 맞습니다. 영주 선비세상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9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9시 반에 시작. 개회식과 간단한 행사를 이제 9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준결승 대회는 10시부터 경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경기 결승전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영주 출신의 게임 유튜버도 뭐 함께 한다는데 뭐 어떤 분이에요? 그 많이들 아시는 분이신데요. 저희 흑운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셨던.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흑운장이라는 닉네임. 을 사용하시는 본명은 이제 이성은 전 프로게이머이신데요. 저희 영주시의 자랑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당시에 많은 인기를 누리셨고 지금도 유튜버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분이 사실 저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고향이다 보니까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하는 이번 대회에도 그 해설하고 이런 걸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해설도 하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팬분들이 계시면은 오셔가지고 만나 뵙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담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운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성은 씨. 네, 맞습니다. 게임 유튜버. 이분이 롤을 잘하시는 분인가요?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셨고요. 스타크래프트.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을 대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학생분들에 대한 학업 방해나 이런 식의 좀 우려를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이라든지 최근에 e스포츠 산업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좀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 기를 수 있는 또 건전한 취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깨뜨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경북을 좀 대표하는 e스포츠 도시가 좀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성황리에 잘 열리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신관주 주무관이었습니다.